자, 오늘은 78회 트렌드와 시나리오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오늘 독서 경영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많이들 읽어보셨군요.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분 이렇게 한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죠? 저는 책을 사면 좀 거추장스러워서 껍데기를 벗기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이 책은 여러분 쭉 보면 어때요? 좀 양이 나가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물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책은 그 수많은 회사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기업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좀 특징이 대부분 트렌드 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트렌드 쪽으로 유명한 강사나 교수님들이 좀 몇 명 계시지만 이 책은 이제 교수나 강사가 쓴 책이 아니라 현지 실무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멘스라는 회사 아시죠? 독일에 한 100년이 넘은 기업이죠. 100년이 넘은 기업. 그 지멘스에 다니는 실제로 이 트렌드나 기업 미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지멘스의 트렌드 기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지멘스가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예제,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샘플링까지도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미래 경영 또 이제 뭐 트렌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고, 또 제가 왜 이 책을 추천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미래를 읽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찰스 스와츠나 여러 가지 했지만 이 책이 그나마 종합적이에요. 책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마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에 아마 제가 이제 트렌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그룹 띵킹, 그러니까 트렌드나 미래 그룹 띵킹을 할 수 있는 메소롤로지를 가지고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또 내년에는 2011년 첫 번째는 그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여러분 쭉 보면 제가 추천한 책은 다 살만해요. 근데 이 책은 특히 살만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읽으면서 이 저자가 누구죠? 울프 필칸이라는 사람이 정말 뭐라고 할까? 어디서 베낀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정말 자기의 생각을 되게 구체적으로 되게 잘 정리한 것 같고, 대부분의 책들은 이제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이 책은 저자의 생각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이 책은 일단 제목부터가 좀 재밌죠. 트렌드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트렌드는 뭐고 또 시나리오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력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거 기획에서 한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기획서라는 게 이제 현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기획서라는 건 여러분 일반적인 기획서는 단기, 중기, 장기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쓰는 기획서는요. 단기 기획서가 되게 많아요. 그럼 중기로 넘어가면요? 중장기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죠? 약간 비전 서문 형태로 넘어가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시나리오라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나리오 플래닝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거 이렇게 들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래 플래닝, 미래 기획은 정말 재밌어요. 왜 재밌죠? 제가 특히 아마 독서 경영 세미나 할 때 좀 많이 한다라는 게 좀 미래 쪽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저도 이 분야에 대한 조금 제 나름대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 미래 경영이 재밌을 것 같아요? 미래 기획이? 왜 재밌냐면 답이 없어서 재밌는 거예요. 이쪽 분야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쉽게 경험한 걸로 하면 2000년 때 있었던 일이 있었죠. 2000년 들면서
밀리니엄 버그라는 Y2K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건, 여러분, 시나리오를 쓴다, 미래 예측을 한다라는 건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없을까요? 여러분, 미래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플래닝을 이렇게 쭉 보면 많이들 틀리죠. 그죠? 많이들 틀려요. 엇나가요. 그죠? 예측을 하면 계속 엇나가고 하는데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거가 아니라 관리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리니엄 버그 Y2K 사건은 1, 2년 전에 수많은 1, 2년 전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Y2K가 컴퓨터가 2000년을 뭐예요? 과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1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 일어나지 않았죠. 저도 2000년 때 그때 띠 하면서 눈 딱 떠보니까 뭐 아무 일도 없더만. 에이 뭐야 이것도 또 하나의 삽질이구만. 근데 여러분 시나리오 플래닝은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일은 있을 수도 있었고 있을 수도 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그 전에 나왔고요. 그렇죠?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게 바로 시나리오 플래닝의 기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나리오 플래닝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나리오 플래닝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좋은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건 뭘까요? 좋은 미래 기획이라는 건 뭘까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건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 석유에 대한 거 있죠. 300년 후에는 뭐예요?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300년 후에 고갈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갈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계속 나오니까 뭐예요? 대체 에너지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석유가 없어져서 나오는 수많은 여러분 트래직 비극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 왜요? 지금의 시나리오 플래닝이 오늘을 조종하게 만드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거 많이들 미래 예측이라는 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미래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미래를 맞추는 걸 뭐라고 하죠? 그냥 미래를 맞추는 거? 그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근데 은근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플래닝은 어떤 포맷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위기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죠? 시나리오는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좋을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늘을 움직이지 않죠? 사람들은 여러분, 시나리오 플래닝을 써도,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도 되게 간단한 게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나게 줄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 뭐예요? 출산을 장려하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정책도 나왔죠? 애를 넷째 낳으면 그죠? 돈을 주고 뭐예요? 어떤 교육은 막 무상으로 해주죠. 그렇게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인구가 없어요. 인구 너무 많은데 지금도. 근데 이런 추이로 가면은 삼성경제연구소는 2500년쯤에는 한민족이 없어진다라는 시나리오도 내놨거든요. 그런 모든 시나리오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건 맞다 틀리다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Y2K가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누군가 뭐야 안 일어났잖아. 그건 예언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시나리오 플래닝은 예언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조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울프 피칸이라는 사람은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어떤 시나리오 기법으로 트렌드와 시나리오를 만들었느냐? 울프 피칸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데, 요새는 보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회사 일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처럼 자기만의 또 어떤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읽는 기술이라는 거에서 찰스 스와트는 국제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기업의 경영의 미래에 대한 계속 디스커션을 했었고, 이 사람은 foresight fellow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런 예측 전담 부서를 두는 걸로 갖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지멘스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업은 뭐 하기 위해서 일을 벌린다고 했죠?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은 끊임없이 뭔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 그럼 일단 미래학습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미래학습. 자, 미래에 대한 느낌부터 한번 잡아봐야 돼요. 미래에 대한 느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트렌드란 단기적인 거거든요. 트렌드란 대부분 5년 정도 안에서 트렌드라는 게 나와요. 이제 요새는 근데 이 5년도 되게 짧아지고 있어요. 요새 잘 보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걸 잘 보면 요새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과거가 되게 길었고요. 현재도 꽤 길었어요. 미래는 여러분, 바빠서 잘 안 보였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계속 어디가 커져 나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가 커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커져 나감으로 어디가 줄어들고 있죠. 커지는 데는 어디고, 줄어드는 데는 어딜까요? 그쵸? 그 증거로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 되죠. 그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예요? 요새는 옛날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사면 한 2, 3년 정도는 그냥 썼는데, 요새는 뭐예요? 너무나 그 현실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은 과거가 길고 그 다음 현재가 길고 미래는 안 보였는데, 미래가 커지고 뭐요? 과거는 가만히 있는데 현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뭐죠? 게리 해멀 교수의, 그렇죠? 꿀벌과 게릴라나 기업가 정신에서 두 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혁신을 얘기하는 게 바로 미래가 점점 현실의 영역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일단 미래에 대한 느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시나리오 플래닝은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게 해주려는 거야.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왜요? 안 할까요? 지금 당장 바쁘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당장이 바쁘거든요. 예를 들어 책을 읽는 행위도 미래에 대한 투자 행위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얗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개념도 있어요. 이 하얀 도화지에 뭘 그릴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자. 미래가 깜깜하다 이런 말을 하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환한데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멍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문제 해결을
그냥 시간이 가면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계속 멍하게 있다 보면 뭐예요? 시간이 가면 계속 또 해결이 되고요. 근데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죠. 이제 뭐죠? 그냥 시간선상에서 문제가 뭐예요? 녹아들어서 없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미래를 안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차라리 뭐야? 미래는 막혀 있고요. 현재는요. 바쁘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오케이? 자, 일단 미래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미래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뭐죠?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렇죠? 여러분,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언제나 여러분 요새 최근 비즈니스 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렇죠? 여러분, 불확실성과 위험의 차이가 뭘까요? 리스크와 언서너티의 차이가 뭘까요? 리스크와 언서너티의 차이. 예상이 가능한 거고. 리스크는 예상이 가능한 거고. 저거는 예상 가능,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관리하기가 되게 힘든 거겠죠. 예를 들어 리스크라는 거 말 잘하셨는데 리스크라는 건 예상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예상 범주 안에 있는 거.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리스크가 나오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리스크는 언제 나오죠? 리스크는 여러분 행위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걸을 때도 리스크는 있어요. 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얼서너티라는 건 뭐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죠? 그건 예상 범주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얼서너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 뭐예요? 컨트롤이 되면 뭘로 들어올까요? 리스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돌발상황이라고 말을 해요. 돌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걸 내가 쪼개서 케이스별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될까요? 리스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리스크. 그렇죠? 근데 여러분 리스크 회피라는 것보다 다 무슨 단어를 많이 써요? 리스크 관리라는 많이 쓰는 거죠. 관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래요? 증권에서. 그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죠. 계란을 한 방울에 달지 말자. 그쵸? 그리고 뭐 장기 투자, 멀리 본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일단, 이 불확실이라는 말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껴요. 뭐라고요? fear라고도 느끼죠. fear. 공포. 왜 공포라고 느낄까요? 이 불확실성은. 자기가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 불확실성을 fear가 아닌 다른 거로 바꾸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능성, 플래닝. 이 안에 이제 플랜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죠? 불확실이라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fear를 뭘로 바꿔요? possibility로 바꿔버리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요게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트렌드와 불확실성은 뭐가 차이 있을까요? 트렌드와 불확실의 차이는요. 트렌드는 여러분 방향성이 있으면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데 불확실성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방향성이 없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계속 없으면서 이거 마치 불확실성이라는 건 공 같은 거예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공을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모든 거에 대한 뭘 세울까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는 거, 그 계획을 시나리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미래의 원동력부터 보면 미래는 왜 불확실하고 무엇이 미래를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뭘까요?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사람 자체예요.
미래를 만드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미래를 만들고 사람이 미래를 만들기 때다 보니까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만드는 건 사람인데,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우리가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우리가 트위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확실할까요? 왜 균형이 안 맞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는 거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미래는 오늘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미래가 오늘 같다면 두려울 게 없죠. 근데 미래는 오늘 같지 않다면요. 그러니까 4, 5세기가 두려운 건 4, 5세기는 지금 이 이승 있죠? 이 지금 살아있는 이거보다 뭐예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죠? 왜 사람이 미래를 만들면 불확실하냐면 사람 자체가 원래 모순 덩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술, 사회 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변화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 꼭지점들이 다 변화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왜 사람 자체가 불균형하냐면 이 머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머리.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좌뇌는 뭘 컨트롤하죠? 이성이죠. 이성은 여러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죠? 우뇌는 뭘 컨트롤하죠? 감성이요. 그죠? 여러분 요 두 개의 상충된 게 같은 머릿속에 있어. 논리의 반대가 뭐예요? 창이에요. 그죠? 창의 반대가 뭐예요? 논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좌뇌만 있죠. 그럼 여러분 시나리오 플래닝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예측이 되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를 다루는 여러 학문 중에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게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게임 이론이라고 있는데 게임 이론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게임처럼 누구도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전제인데 왜 게임 이론은 이론적으로 말이 되고 현상에서는 많은 모순이 있을까요? 전제가 게임 이론의 전제는 사람은 로지컬하게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인데 사람이 로지컬하게 행동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10명이 있고 나 한 명이 있으면 10명이 덤비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가끔 뭐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알면서도 뭐예요? 그죠? 막 싸움을 걸고 막 어떤 사람들은 자해를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는 게 여러분 뭐예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변수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인간이 좌뇌만 돼 있다면 미래는 여러분 쉽게 예측이 돼요. 아, 저 사람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요. 이성적 근거로 움직일 테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사람이 우뇌로만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뇌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학문이고 뭐고 뭐 어떤 규칙성이라는 건 이제 없어지고 무정부 상태죠.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니까 완전히 여러분 규칙이고 뭐 패턴이고 없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래 예측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는 범주예요. 완전 랜덤이거든요. 그쵸? 이쪽은요? 예측이 되죠. 근데 왜 여러분 미래 예측이 안 되냐면 어떨 땐 되게 이래요. 사람이. 그쵸?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래요. 그리고 어떨 땐 이래요. 그리고 어떨 땐 이래요. 그러니까 어떨 땐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도무지 모르겠다가도 어떨 때는 뭐예요?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또 움직이기도 해요. 이 모든 에너지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단 여러분 미래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의 상태를 보면 지식과 무지가 있잖아요. 또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식이고 지식이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 범주가 과거예요. 과거는 지식이 있죠. 그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뭐라고 해요? 외사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외사법. 이게 뭐냐면, 과거의 추이가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2, 4, 6, 8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매년 20% 성장한다면 뭐예요? 5년 후에는 100% 성장이 달성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외사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있죠. 5년 사이에 그 어떤 뭐예요? 변화가 없어야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여러분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공 상태가 되면 빛이라는 게 딱 하면 뭐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여러분 먼지나 뭐가 하나 있어서 뭐예요? 1mm가 딱 어긋나면 뭐예요? 시간선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죠? 경제학에서 나비 효과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지식이 충분히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 할까요?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뭘 찾아내요? 데이터를 찾아내요. 있는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아낸다고요. 좋은 학교 나왔던 애들이 뭐 하는 경향이 많고 뭐 하는 경향이 많고 뭐 하는 경향이 많고 뭐 하는 경향이 많고요. 이거보다 여러분 지식이나 이게 약간 무지로 가고요. 이것도 의식이 아니라 약간 무의식으로 갈 때 뭐가 나올까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현황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과거 반, 미래 반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추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과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내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공부를 안 했으면 내일 시험을 못 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현재라는 것도 순간이죠. 아까 말했죠. 이 현재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데 미래는 여기 있죠. 그렇죠?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무지에 있죠. 그렇죠? 미래는 무의식에 있죠. 그러니까 미래 연구라는 게 뭘 연구하는 걸까요? 미래 연구라는 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데이터도 없고요. 그렇죠? 또 뭣도 없죠? 의식도 없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과거는 분석이 되겠죠. 그렇죠? 현재는요? 추이가 나오겠죠. 미래는요? 예측? 미래는 상상밖에 안 돼요. 상상이 아니라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오늘이라는 게 딱 있으면 시간이라는 게 오늘로 쭉 가다가 오늘 어떤 사건에 딱 부딪히면 여기에 어디로 공으로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모든 각도마다 뭐예요? 여기로 가면 저길 맞고 여기 가면 저길 맞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계획이 너무 많으니까 계획을 이 수많은 계획을 여러분 뭐예요? 다 세워놓고 다 실행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시나리오 플래닝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선택하려고요. 여러분 계획을 쭉 세우다 보면 미래에 대한 뭐가 생겨날까요? 의식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충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지예요, 인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거죠. 돌발 상황이라는 건 많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죠? 불확실을 리스크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근데 리스크는 관리할 수가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죠. 그렇죠?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한 관리라는 건 개념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래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현재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현재로 일어난다라는 거. 현재가 미래로 된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외사법에 의하면 2, 4, 6, 80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오늘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까요? 해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실제로. 나의 행위가 미래에 어떻게 해석되어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시나리오 플래너들은 어떤 물건이 개발이 되면 그 물건이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서 움직여질까에 대한 고찰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아까 말했죠. 여러분, 시나리오, 미래 연구의 성과가 뭐죠? 마케팅, 지금 뭐 성과 창출, 뭐 여러 가지 경영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죠. 성과 창출이죠. 근데 미래 경영, 미래 기획의 분명한 성과는 뭐예요? 그런 안담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안 일어나면 난 일어난다고 말했잖아. 근데 안 일어나면 뭐예요? 좋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맞췄다 틀렸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미래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Find out future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거나 미래 예측을 하면 마치 예언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과 이 미래 사이에 내가 맞출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그건 석유는 언제 뭐뭐에 고갈될 것이다. 딱 말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뭐예요? 계속 뭐가 개입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일수록 맞히기가 쉬운 거야. 이해되시죠? 단기일수록 개입 변수가 작죠. 근데 장기일수록 개입 변수가 되게 많죠. 그렇죠? 자, 그럼 find out future가 아니라 뭘까요? Management of Alternative죠. 그렇죠? 그렇죠?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게 미래에 대한 공부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트렌드 연구나 이런 걸 과정을 만들면 사람들이 뭐 많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되게 많을까요? 기업은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못해. 정신이 없어요. 현황은. 언제나 골칫거리라고 하거든요. 은근히 보면 여러분 기업들은 뭐에 되게 관심이 많냐면 사례. 그쵸? 누가 뭘 했다라는 사례 있죠. 누가 뭐 경쟁사에서 뭘 했대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사례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과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획서를 쓰거나 뭐 할 때 사례 분석 진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예요? 대부분 미래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본다라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외사법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외사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게 정확한 해서가 아니라 뭘까요? 쉽기 때문이야. 제일 쉽기 때문에. 그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미래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을 해봐서 뭐야? 오늘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조종하는 행위야. 그게 미래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울프 필칸이라는 사람도 이 책에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막 무슨 기법 이거보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오픈마인드.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경영이 잘 되는 회사는 상상력이 풍부한 조직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리스크와 불확실성. 자, 리스크와 이제 얼설러테인 이쪽에서 리스크는 알고 있는 확률의 우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 뭐예요?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불확실성이라는 건 뭘까요? 알 수 없는 확률의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우연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던졌는데 여러분 뭐야? 여기 띡 박혀가지고 안 떨어져. 이건 내가 이걸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띡 던졌는데 여러분 뭐야? 딱 섰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법은 이거죠. 와디프라고 계속 뭐야? 가정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뭘 키워내는 거예요?
대응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돌발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 군인들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방수들도 모의 훈련을 계속하죠. 여러분 모의 훈련을 왜 하죠?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뭐예요? 돌발 상황을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 그런 일도 있을 거라는 뭐예요? 그런 의식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무의식을 의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행위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미래학습의 주요 대상은 뭐냐? 그럼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만드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모든 근본적인 원인들이에요. 여러분, 미래학습과 동일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미래학습을 한다는 건 뭘 학습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가면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계속 이렇게 가면 문제 없죠. 이렇게 가다가 뭐예요? 이렇게 가고 갑자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 있죠. 그죠? 그죠? 그걸 만들어내는 게 뭐죠? 많은 기업들이 외치죠.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변화관리. 그렇죠.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변화예요. 그럼 변화는 누가 만들어내죠?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렇죠. 사람이 왜 변화를 만들어내죠? 이기려고요. 혹은요, 심심해서요. 그렇죠. 수많은 동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관리한다라는 건, 미래를 관리하고 미래를 학습한다라는 건 미래에 있을 수도 있을 만한 뭐예요? 모든 변화들이에요. 그쵸? 에너지가 고갈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어디서 뻑 틀어질 수도 있고, 대체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모든 그 변화점들이에요. 그 점 하나하나가, 그죠? 10년 이상으로 쭉쭉쭉쭉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걸 시나리오라고 해요. 시나리오는 그런 게 있다가 아니라 시나리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림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 울프풀칸 보면 묘사라고 나와요. 리포트에. 그래가지고 장인애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상상화 그리죠. 그죠?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해를 못하는데 그 르네의 작품 중에 파이프라는 작품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뭐예요? 파이프가 이렇게 그림을 딱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프를 하나 그려놨어. 르네라는 사람이 약간 벨기에 초현실주의 그 화가죠. 파이프를 그려놓고 여기 써놨어.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무슨 뜻이죠?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이해 안 돼요? 이건 파이프가 아니잖아요. 파이프 그림이지. 그렇죠? 인식과 실체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파이프라고 믿는 거지만 파이프는 아니잖아. 어떻게 파이프야 이게. 파이프 그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면 그게 실체라고 느껴지는 거야. 제가 여러분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나이키 로고를 그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건 나이키가 아니잖아. 그건 뭐죠? 인식이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브랜드잖아. 브랜드는 인식이잖아. 실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도 내가 그게 인식이 되어야만 실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인식이 안 되면 실체도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모든 변화에 대한 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조직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어디 TV의 미래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야. 시나리오 1. 이게 묘사, description. 트렌드 리포트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의 섹션이죠. 왜요? 미래에 대한 건 텍스트보다, 여러분, 미래는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가끔 기획서를 엑셀로 쓰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는 여러분 데이터화가 안 되거든. 미래는 여러분 정량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정성 자료밖에 없단 말이야. 미래는 여러분 뭐야? 느낌과 이미지와 감성이라는 게 있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알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일구어주기 위해서 일러스트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지멘스의 리포트라고도 나와 있는데, 지멘스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써줄까요? 하나 이야기를 써줘요. 하나 이야기. 석유가 여러분 가끔 EBS나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쪽에서 보면은 뭐 인류가 사라졌을 때 뭐 1000만 년 후에 지구 막 이런 거 하지. 왜 이렇게 이야기로 들려줄까요?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여기 또 들어간다고. 시나리오는 결국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이니까.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정보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미래는 여러분, 얘기해드렸죠. 무슨 성과 달성이나 무슨 매출 증대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으면 뭔가 오늘 조정해야 된다는 일종의 관리 기법이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 미래연구소, 미래전담팀이, 여러분, 청와대도 있죠. 미래기획이라고 있죠. 왜 그럴까? 왜 미래기획실 이런 데가 만들어질까요? 미래가 점점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뭐예요? 전혀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변화를 인식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 친구가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트렌드 연구란 변화 연구야. 트렌드 연구란 단기 변화 연구예요. 그죠? 변화의 꼭집점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그러면 그 변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뭘까요? 트렌드 뒤에 있는 게 시나리오야.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플래닝은 여러분 예를 들어 이 트렌드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획서 쓸 때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기획서 현황에서는 트렌드, 추이라는 말을 쓰죠. 추이. 이제 시장 추이, 시장 경향, 이게 보통 단기에 맞춰 있다고. 그래서 기획서를 단기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싸리 쫙 넘어가면 시나리오가 되고, 그러면 비전과 시나리오의 차이는 뭘까요? 시나리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 비전은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비전을 크게 말하면 great plan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는 저는 이렇게 또 말을 해줘요. 통 큰 플랜이다. 빅 플랜이다. 그게 비전이다. 비전은 will이라는 게 들어가죠. 의지라는 게. 근데 시나리오에는 의지가 없는 거야. 이런 쪽으로 가면 이런 모든 가능성, possibility가 일어날 거니 이런 걸 바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예측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예측이랑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일어날 거니 네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도 있지.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린 늙겠죠. 주름이 막 늘겠죠. 이건 여러분 시간에 계속 우리가 변화하는 것들이잖아. 그쵸? 이건 여러분 자연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링클 디클라임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시간은 여러분 저항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 그죠? 예를 들어 누구누구의 시간을 거슬러 사는 남자가 그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그런 거, 그건 여러분 자연현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변화를 인식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 사람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변화를 알고 있다. 변화를 알고 있다와 인식은 다른 거야. 안다라는 건 영어로
knowledge고, 그 전에 알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cognitive라고 하죠. 인지가 있어야죠, 인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여러분 감각기관으로 인지해야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관이 닫히면 안다라는 게 아니죠. 인지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길을 가다가 뭐가 슉 지나갔어요. 뭐지? 모르죠. 왜? 인지가 안 됐잖아. 그게 뭔지를 못 봤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됐죠? 미래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날지 인지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거에 대한 대비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변화를 인지한다는 건 시간을 인식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야, 이거 좀 어렵죠? 책에 없는 내용이거든.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긴 시간이 없죠. 여러분 우주에는요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 여러분 우주에 갔으면 시간이 안 느껴진다고. 왜요? 변화가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 볼게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이제 뭐가 보이죠? 여러분 변화를 봤죠? 뭐가 느껴져요? 빠르다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끼는 건 시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시간선상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 시간선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시간선상에서 살아. 이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자연선이 만들어낸 시간에 살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은 시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지하철이 확 가죠. 그럼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사람들이 어디가 막 뛰어가죠. 빠르다. 근데 사람들이 천천히 가면요. 느리다.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선상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여기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은 이 안에도 있단 말이야. 시간은 영속이고 어디에 건 있거든. 근데 왜 우리가 시간을 못 느낄까요? 그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시간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느낀다라는 건 시간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건 뭘 관리하는 거예요? 변화를 관리하는 거야 또 여기서. 그렇죠? 내가 이 시간선상에서 어떻게 뭘 할 거냐를 관리하는 게 시간 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변화 관리라는 게 은근히 되게 또 철학적으로 간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가 책을 읽고 뭔가 아는 내용은 지식이 아니라 철학으로 간다고. 시간을 관리하고 뭐 시간을 지배한다 이거 있죠. 그럼 뭐예요? 변화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여러분 자죠? 그럼 시간이 1시, 2시, 3시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죠? 왜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자꾸 자다가 깨죠? 시간 확인하죠? 그때 뭘 느껴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책을 보자. 책 보면 여러분 시간 되게 안 가죠? 시간이 늘어져요. 시간이 늘어지면서 나오는 게 뭐죠? 시간이 늘어지면서 여러분의 눈꺼풀을 잡고 늘어지죠. 왜 여러분 책을 보면 졸립죠? 그죠? 글이 정적이잖아. 그렇죠? 겨우 변화란 이 정도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 인터넷 하나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죠? 그죠? 인터넷 하면 시간이 뭐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다 뭐 30분 쭉 갔죠? 왜 그럴까요? 시간을 이렇게 짜게 써서 느끼니까 뭐가 계속 뭐야?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북한이에요. 북한을 뭐라고 해요?
시간이 멈춘 도시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북한을 시간이 멈춘 도시라고 할까요? 타임즈에서 북한을 시간이 멈춘 도시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왜요? 변화가 없는 거야. 그쵸?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빨리 막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뭐가 심한 거예요? 변화가 심한 거야. IT 쪽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그 얘기는 뭐죠? 변화가 심한. 에너지 쪽은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단 말이야. 왜요? 변화가 느린 거죠. 근데 왜 변화 관리가 중요해요? 계속 현실이 짧아지고 있다고 했잖아, 아까. 그치? 계속 현실이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요새 보세요. 가을이 없어졌어. 그치? 그치? 봄도 없어졌어.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여름 못하고 겨울 봄만 있으면 된대. 왜요? 봄, 가을이 사라졌거든요. 그치? 시간이 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봄, 가을이 사라지면서 뭐가 늘어난 거예요? 여름, 겨울이 늘어났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인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change라는 건 비슷한 말이 뭘까요? change와 비슷한 말? 변화라고도 하지만, change를 기회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기회를 또 영어로 타이밍이라고도 하죠? 그게 이 안에 변화가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미래는 왜 우리가 그런 변화의 감을 못 느끼냐면, 미래는 내가 인지를 못하면 변화가 없는 우주 공간이거든. 그죠? 근데 내가 변화를 인지하는 순간 뭐가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를 인지하는 순간 뭐가 늘어나요? 현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지적 현재가. 왜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미래가 뭐예요? 내 현실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야. 막 벌써 그랬어? 벌써?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어렵나요? 쉬운 얘기라고요. 은근히. 그 안에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들이거든.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 이거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불을 그냥 미지근하게 떼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개구리가. 서서 익어 죽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불을 확 땡겨버리면요. 튀어나온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죠. 변화가 천천히 가죠.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반응을 안 해요. 천천히 뭐예요? 적응하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변화가 갑자기 오면요. 여러분, 천천히 죽어가니까 죽음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야. 우린 천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의사가 당신은 한 달 후에 죽을 것 같아. 이럴 땐 우린 화들짝 놀래죠. 그리고 뭐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숨이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야 그때 변해요. 그쵸? 그럼 변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를 어디다가 집어넣던, 근데 집어넣을 수 없다면요. 인지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계속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파이프는 이건 파이프가 아니라고. 그쵸? 뭔가 계속 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야만 뭐예요? 그가 움직일 거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요, 나의 백성을 꺼내달라,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 하니까 바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보내죠? 7가지 재앙을 보내요. 메뚜기를 보내고 깨구리를 보내고, 그렇죠? 뭐 병을 돌게 하고 막 하죠. 근데 바로가 언제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줬죠?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세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모세한테 천사가 말을 하죠.
그 집에서 나온 첫 번째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묻히라고. 왜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 집을 피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이야기에서 보면 언제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냐면 자기 장자가 죽었을 때 내놔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자,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 모세 이야기? 장자가 죽어가지고 자기의 그 첫 번째 왕자가 죽고 나서 그 바로가 그랬죠. 데리고 가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소중한 걸 잃고 뭔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미 늦은 거야. 그렇죠? 뭔가 닥쳤을 때 변한다라는 건 이미 뭐예요? 이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근히 이런 거예요. 미래 경영과 미래 기획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포커스에 두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놓는 거에 포커스를 더 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현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문제를 내가 먼저 다 뭐예요?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면 문제 해결 방안도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회사를 여러분 뭐요? 그래서 여러분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 쓸 때도 현황 쓸 때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매출 하락을 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어난 일, it has been done 하고 it will be 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일어날 일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은 인지적으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계속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과가 뭐죠? 그래서의 성과가 개구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움직여서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계속 그런 게 있어야죠. 내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외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그냥 하얗게 보이거나 아니면 미래가 까맣게 보이겠죠. 미래 블랙박스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진정한 문제는요. 미래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맞춰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책에서도 이 울프 피칸도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는 그 어떤 과학적 방법을 대동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래요. 왜요? 미래는 신의 영역이거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수많은 변수들이 여러분 뭐예요?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데 미래의 진정한 문제는 미래를 모른다가 아니라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지. 예전과 같다면 예전 해온 대로 경험대로 하면 되거든. 경험을 살려. 근데 여러분 예전 같지도 않으면 경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닥친 거를 내가 내 몸소 다 해가지고 다시 경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과거, 현재 갔다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블랙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블랙박스가 뭐라고 할까요? 이 블랙박스를 미래라고 하는 거야. 이 블랙박스에 들어가면 이걸 그냥 블랙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건 모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특히 기업은요.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언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북한이 위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방에 관심이 없잖아. 근데 북한이 갑자기 위협하고 뭐 하게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국방에 관심이 많아지죠. 그렇죠? 기업은 여러분 이렇게 금융위기, 그렇죠? 뭐 아니면 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도 우린 정말 그렇게 많이 쓴다고. 코스피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뭐야?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을 갖잖아. 그쵸? 그 오를 거라는 믿음이 코스피를 정말 올리거든. 투자도 심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빠져버리면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확 빠져버린다고. 옛날에는 변화가 모든 게 다 완만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대비할 만한 시간을 줬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장은 계단으로 가지만 내려오는 거는 절벽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블랙박스 안이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꿀벌과 게릴라에서 했지만 여기서 퉁 쳐주는 게 뭘까요? 이 퉁 쳐주면서 블랙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변화야. 그렇죠? 어떤 변화, 특히나 어떤 변화가 있어요? 기술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참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와, 이젠 블로그도 안 써. 이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쓰고 있고요. 그죠? 카페라는 말을 하면 정말 옛날 말이고요. 싸이월드? 그죠? 다 옛날 말이죠. 기술의 발전이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고요. 또요. 사회적 인식의 또 변화가 있었죠. 이혼녀라는 개념이 여러분 옛날에는 되게 안 좋지만 지금 뭐라고 해요? 돌싱녀라고 하고요. 그죠? 혼혈하는 요새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죠? 이런 모든 변화들이 여러분 변화가 있고 블랙박스 안에 들으면 예를 들어 이거죠. 이틀 후엔 뭘로 튀어나올 거냐라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죠. 이 블랙박스 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돈 집어넣으면 또록 해가지고 띵 나오는 거 있죠?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길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공부라는 건 이 블랙박스를 공부하는 건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 블랙박스에 대한 무슨 이론 했지만 솔직히 맞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울프 피칸이라는 사람은 이 블랙박스를 뭘로 봤냐면 이 4개로 봐요. 일단 이 블랙박스 안은 일단 하나가 있대요. 패러다임, 불변,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변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시간은 안 변해.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게 변하는 거지. 여러분, 몇 천 년 전에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때도 지구가 돌았어요. 그죠?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느 선에 가면 떨어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멀리 안 나갔거든. 근데 그때도 지구는 여전히 동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고요. 그죠? 그 어떤 텔레폰이 나와도 우리는 여전히 뒤로 들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즈니스 경쟁력이고 뭐곤 해도 우리는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영상폰이 나와도 그 영상폰의 비주얼을 보는 건 우리 눈이에요. 그죠? 그죠? 이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친구라는 개념도 많이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친구냐, 뭔상의 친구냐,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 변하는 게 있어요. 근데 트렌드라는 뭐죠? 일정한 방향을 놓고 변해요. 근데 왜 트렌드가 문제냐면, 일정한 방향으로 가다가 뭐예요? 트렌드 단절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뚝 떨어져. 이걸 뭐라고 할까요? 트렌드가 올라가다 갑자기 단절돼서 내려오는 거. 유행이라고 말을 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상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미래 요소예요. 상반성이라는 게 뭘까요?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핸드폰을 안 쓰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싱글족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이쪽으로 끄는 힘이 있다면 이쪽으로 끄는 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잡는 힘도 있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 위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확실성. 트렌드 그 다음이 팍 흔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로 보면 볼수록 미래가 뿌해지는 거야.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아니야. 여러분은 내일 일 정도는 예측할 필요가 없어. 이미 뭐예요? 예측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일 2시에 내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건 약속이거든. 내가 그렇게 할 거거든. 그죠? 여러분 일주일 정도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했죠. 근데 제가 허리를 다칠 거라는 건 리스크예요, 불확실성이에요? 완전 불확실성이었거든. 그리고 저는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계속 침을 맞으러 다녔거든요. 그 순간 뭐예요? 모든 계획은 틀어지죠. 나는 내가 허리를 다칠 거라는 what if를 한 적이 없었거든.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물건 올릴 때 다리로 올리는 걸 알게 됐어요. 허리를 올리면 허리 나간다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죠. 그리고 한참 내가 허리가 다치니까 사람들 물건 올릴 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역시 그러니까 허리를 써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리 힘과 허리 힘을 같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러분 뭔가 리스크가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워둔 거죠. 그 다음 카오스라는 게 있어요. 불확실성 뒤는 카오스. 이게 뭘까요? 이제 여러분 카오스 완전 혼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와일드 카드라는 말을 같이 쓰죠? 와일드 카드가 뭐였죠? 조커 같은 거예요. 와일드 카드가 뭐냐면 이 카드 하면 뭐야? 예를 들어 뭐 한번 봐주기 뭐 이런 게 와일드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죠? 포커 할 때 뭐 조커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뭐 무슨 게임 할 때 뭐 면책 뭐 그런 거 있죠. 찬스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와일드 카드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혼돈 속에 뭐예요? 제가 꿀버가 게릴라에서 얘기했죠. 혼돈 속에서 와일드 카드로 대박난 사람들이 많다고. 전쟁 때 이건희, 이병철 회장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뭉쳐지는 건데 하나하나 변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상태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보세요. 미래는 어떤 거냐면 제 느낌은 눈 오는 거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미래는 어느 날 내가 뒤늦게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보면 야 많이 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인지지고 원래는 여러분 뭐예요? 계속 늙어갔던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나는 계속 망해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계속 시간을 멍 때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자동차가 다 공중부양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치? 시간은 뭐야? 천천히, 그러니까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진화하는 거지. 조금씩 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변화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적이라는 좀 과감한 걸 세워주는 거거든. 그럼 변화가 느껴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과감스럽게 아는 거 쬐끔쬐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못 느끼는 거야. 변화를 못 느끼면 위기도 안 느껴지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못 느끼는 거죠. 자, 변하지 않는, 왜 제가 첫눈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미래는요, 이게 현시가 있으면 미래는 이렇게 엎어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계속 뭐가 쌓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란, 여러분, 100년 후에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많은 걸 알고 있어.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 그런 걸? 100년 후에? 그러니까 뭔가는 타고 다닐 거야. 근데 그 뭔가를 몰라서 그러지, 뭔가 걔네들은 타고 다닐 거라고. 그쵸? 미래는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에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100년 전으로 가보면 마차를 탔잖아. 그쵸? 지금 자동차를 타는 거고, 그 100년 후에는 자동차 타고,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다닐까? 그 대신 계속 뭔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 타고 다니는 건 변화가 없다고. 뭘 타고 다니냐가 변화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미래는 과거의 연속성이라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 알고 있는 것 사이에 계속 여러분 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면 이만큼 소복이 쌓였죠. 그만큼 내가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부분에서 언제나 리스크가 나오고 기회가 나오는 거죠. 자, 불변. 그 다음 뭐야? 트렌드. 순환적으로. 순환이 뭐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던, 이렇게 가던, 이렇게 가던. 여러분, 이것도 방향성은 있죠. 널뛰는 방향성이잖아. 이런 걸 트렌드라고 하고, 상반성은이야. 역트렌드야. 오케이? 자, 그럼 불확실성은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향성 없는 변화. 땡 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 옛날에 그런 놀이 있었죠. 땡 하면 이제 아무 데나 가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고, 카오스 와일드 카드는 뭐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나리오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그죠? 아니, 시나리오는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왜요? 이게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변이 상반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불변이 코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예요?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케이스 스타디란 뭐냐면, 현재까지 과거에서 이렇게 추이가 이렇게 왔는데 뭐예요? 요 안에 블랙박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의 문제야. 오케이? 그러면서 뭐예요? 케이스별 시나리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 어떠한 사건이 계속될 수도 있겠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혹은요, 다시 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혹은요, 불확실성, 어떻게 튄다. 또요, 카오스,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케이스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일단, 미래 정보화 그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면, 스캐닝을 해요, 일단. 스캐닝이 뭘까요? 어떠한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어떠한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쵸,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변화가 있는 걸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요? 변화를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게 변화인지 변화가 아닌지. 트렌드는 그 변화, 그 이유고,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 걸 알아야만 변화인지 그게 기존에 그대로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야 원래 그랬던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정한 거로 갔는데 그렇지 갑자기 뭐예요? 꺾은 선이 나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스캐닝 한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데이터를 뭐 하는 걸까요? 자, 클러스팅 하는 거야. 이게 뭐죠? 그렇죠? 비슷한 추이들끼리 그룹핑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클러스터링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클러스팅을 뭐라고 해요? 이걸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래프로 하면 점들이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다고. 그럼 모든 사건들이 결국 한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굳이 말하면 트렌드 정보는 아무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트렌드다. 이게 뭐라는 건 왜 경쟁력이 없죠? 이미 트렌드는 현황이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야. 오케이? 현황은 이미 변화한 거거든. 변화는요? 아직 변화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기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요, 트렌드를 조사하기보다는 트렌드를 만들죠. 그걸 뭐라고 해요? 트렌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쉬운 방법이 트렌드 세터라는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렇죠? 효리를 이용해서 트렌드를 만들고요. 누군가를 이용해서 트렌드를 만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자연 발상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트렌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렌드다라고 가죠. 근데 그 트렌드는 대부분 유행이나 신드롬으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자연적인 트렌드는요. 여러분이 트렌드라고 인식한 순간 이미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미 누군가 눈치챘다라는 거죠. 조기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그럼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스캐닝 단계에 있는 거야. 문제는 뭐죠? 이게 트렌드로 성장할지 단순한 해프닝으로 줄어들지에 대한 리스크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 클러스팅, 그러니까 클러스팅이라는 건 묶음, 이제 트렌드라는 건 이제 묶음이라는 거거든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요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쫙쫙 지내실 것인가, 이걸 인사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계속 어떻게 쭉쭉쭉쭉 이렇게 방향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트렌드 단기에서 장기로 어떻게 쭉쭉쭉쭉 연동될 것인가를 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요 파트, 요걸 시나리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TS가 뭘까요? 트렌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사건들, 작은 변화들. 이 작은 변화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이 매트릭스에서 여기다 쓰는 거야. 이 작은 변화에서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건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또 이건 뭘까요? 요새 이렇게 한 추이가 있더라. 그죠? 이건 뭘 쓸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트렌드 리서치라는 거, 트렌드 스타디라는 건 어마어마한 뭐를 보는 거예요? 방대한 데이터와의 싸움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뭐야? 부딪히고 하면서 뭐야? 미래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블랙박스 안에 수많은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쉽게 생각하면 이게 블랙박스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다가 빛을 집어넣었어. 오케이? 빛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 빛이 여러분 알갱이에 딱 부딪히면서 반사하겠죠. 띡띡띡띡 반사하면서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거지. 이 알갱이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갱이들을 자기가 다 써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책 보면 되게 많이 이걸 썼어요. 자기가. 어떻게 쓸까요? 정성적으로 쓸까요? 정량적으로 쓸까요? 정성적으로 다 쓴 거야. 그리고 나서 가장 자기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 사람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멘스의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건 있고 TS3가 이렇게 쓰고 나서 얘네들 연결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시나리오를 써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한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건 과학이 아니라 뭐예요? 시나리오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어떤 상상력이야?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과 우리 지멘스의 식구들에게 뭐예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줄 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시나리오 작가가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가장 가능성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다 뭘까요? 그럼 우리 스토리텔링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소재 혹은 배경.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뭐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줘요. 또 얘를 연결해서 뭐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고요. 얘 연결해서 네 번째 시나리오가 나와요. 왜 네 개를 쓰냐면 하나는 너무 다양성이 떨어지고요. 두 개는요. 너무 극대극이고요. 세 개는요.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할 확률이 크대. 중도적으로요. 그래서 네 개를 써주는 거래요. 이 사람은.
물론 많이 써주면 많이 써줄수록 좋은데 문제는 뭘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 시나리오는 반드시 본인이 써야 된다. 요약본만 가지고 보면 원치 않은 미래가 나왔을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나리오를 거부하게 된다. 자기가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알게 되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제 독서 경영 세미나를 듣는 것과 제가 책을 직접 보는 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약본을 보는 것과 풀 도서를 읽는 건 차이가 있죠. 왜요? 이거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고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인사이트가 깊어지는 건데, 책을 안 읽고 듣게 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게 되는 거야. 이 책에 담겨있는 정보를 알게 되는데, 뭐까지는 못 가질까요? 느낌까지는 못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울프 피칸하고 나하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교감을 하거든요. 물론, 울프 피칸이 직접 프로젝트를 하고 뭐 한 거는 내가 못 느끼죠, 또. 이 책에 그건 또 못 담겨 있을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미래를 파악하는 그럼 또 다른 툴들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멘스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수십 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게 뭐냐? 시나리오 보드라고 말을 한대요. 오케이? 이걸 그래도 여기 샘플링을 보면, 이런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보드가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직접 했던 거. 뭐 예를 들어, 샘플링을 하나 이쪽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 막 진짜 대단하더라고. 찾으면 없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보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되게 하드워크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를 맡긴 사람,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더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물론 이제 이거는 울프 피칸의 말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트렌드, 미래를 예측하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건 지멘스 자기네들이 하는 방법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5분만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미래를 파악하는 다른 툴이 뭐가 있느냐를 보면, 일단은 외사법이라는 얘기 해드렸죠. 외사법이 뭐예요? 과거를 알고 내일을 이렇게 보는 게 외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되게 많이 이렇게 보죠? 우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사법을 써요. 근데 이건 맞는 게 많을까요? 안 맞는 게 맞을까요? 이게 반반이에요, 반반.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이건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백밀러 보고 운전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인 거죠. 근데 왜 이게 많이 통용되냐면, 그리고 왜 또 확률이 또 믿냐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사법이라는 걸 되게 많이 쓰고, 두 번째 이제 퓨처 윌이라는 방법도 되게 많이 쓰죠. 하나 같으면 다음 게 뭐 같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 같으면 이 두 개가 만들어낼 또 동력은 뭘까? 그렇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트렌드나 할 때 이런 거 막 대전지로 붙여가지고 한 수레바퀴 10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있잖아요. 가설력이 좋아지고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왜 많이 해야 되냐면,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비즈니스 근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근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단기적으로만 많이 보다 보니까 뭐예요? 이 눈이 단기에만 맞춰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억지로라도 먼 산을 보라고 하거든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렇게 먼 거를 보면 뭐가 돼요? 지금은 비즈니스 근시가 많다고 하죠. 왜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가까운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의 초점이,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동공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수축해주고 뭐 하는데 짧은 거에만 이렇게 잡혀놓는 거야. 그러니까 먼 거를 볼 때는 동공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너무 현업에 많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근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10년 뒤를 자꾸 그렇게 보면 뭐예요?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지, 자꾸.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지,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스텝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 모델. 여러분이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그 블랙박스 안에? 불변, 트렌드, 불확실성, 상반성, 순서대로 얘기하죠. 상반성. 그 다음 뭐죠? 불확실성.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카오스. 불변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트렌드가 있고, 상반성이라는 게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카오스가 있다고 했죠. 근데 스텝이라는 방법도 되게 많이 쓴다는 거야. 스텝이라는 게 스텝이 있다라는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미래라는 블랙박스 안에. 그러니까 알갱이 5개가, 큰 알갱이 5개가, 물론 그 안엔 큰 알갱이 STEP라는 큰 알갱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죠. 이 미세한 것도 무시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 스텝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어떤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이 휴대폰이 이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라는 거지. 이 사회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현실 문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구자가 그 추장을 데리고 한번 어떻게 현대 문명을 보여준 거예요. 현대 문명을 보여줘가지고 배도 보여주고요. 도시도 보여주고 막 다 보여줬어. 호텔 가서 자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여행 끝에 이 추장이 다시 아프리카 자기네 부족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도시 사람들은 무지 큰 바나나를 갖고 있다고 요 말만 하더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호텔을 보여주고 마차를 보여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바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왜 나랑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가 아프면 다른 거 안 보인다라는 거야. 내 이가 아픈 것만 보인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예를 들어 여러분 중국 쪽에서의 휴대폰의 보급은 과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거든. 근데 여러분 휴대폰이라는 게 퍼지는 순간 뭐야? 사람들은 의견 교환을 하게 됐죠. 또 뭐가 있죠? 테크놀로지. 또요? 이코노미. 또요? 이콜로지. 이게 이제 이 알갱이가 커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P가 뭘까요? 팔로틱스. 요것들이 이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휴대폰이라는 게 있으면 팔로틱, 여러분 팔로틱 해가지고 뭐예요? 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선 성인 컨텐츠가 또 뭐 한다고 하죠. 그럼 분명히 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막는 제도가 나오고 개인정보 침해다라는 또 수많은 것들이 나오고 이콜로지에는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환경감시단으로도 쓰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요새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애들이 여러분 체벌하려면 바로 구글에다 올려버리죠. 이런 거. 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또 어떤 애들은 뭐예요? 또 알바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뭔가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여를 하겠죠. 근데 스텝이라는 말에 하나가 또 붙었대. 스텝이라는 말이. V가 뭐냐? 밸류까지도 벗겼대요. 요런 알갱이들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약신호. 트렌드 시그널이라고 말해요. 약신호를 본다. 이게 뭘까요? 지금 당장은 이게 크게 트렌드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트렌드가 될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계속 뭐예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이거 스캐닝한다라는 건 이런 시그널들을 모은다라는 얘기. 자, 트렌드 그래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게 근본 트렌드예요. 트렌드라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뭐예요? 이렇게 안정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게 근본 트렌드고 이런 트렌드가 있죠. 이건 허위 트렌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티핑 포인트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임계량만 넘어가면 쫙 올라간다라는 트렌드도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뭐야? 빡 올라가는 트렌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트렌드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트렌드일까요? 유행이라는 거예요. 유행. 유행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죠.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주기가 몇 주기냐라는 거야 또. 요 주기가 몇 주기냐에. 근데 여러분 유행이라는 건 되게 인위성이라는 게 있거든. 패션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신상을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신상을 다 여러분이 옛날에 신상이었던 걸 다 촌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된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 자, 그리고요. 요런 트렌드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거머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죠? 틈새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메가 트렌드에는 틈새 트렌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그 사이가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거 보기 전에 뭐 기회라는 건 틈새에 많이 있다라는 이런 틈새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자, 미래 예측 프로세스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왜 미래 예측 프로세스를, 이건 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스몰 프로세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스몰. 왜 스몰이라고 했을까요? 작은 걸 보란 말이에요. 트렌드는 무조건 이미 큰 거를 보는 것보단 작은 상태에서 봐야만 가치가 있거든요. 일단 스몰 프로세스로 간다라는 건 S는 뭔 얘기하면 스캐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트렌드를 볼 때. 일단 스캐닝을 여러분 관찰을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묶일 때까지.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걸로 트렌드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떤 기업들, 많은 기업들은 이 스캐닝 하는 거, 트렌드 시그널을 보는 것 자체를 외주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모니터링. 여러분, 스캐닝과 모니터링의 차이가 뭐죠? 스캐닝은 훑어보는 거야. 모니터링은요? 그쵸? 한 가지 주시하는 거죠. 스캐닝을 계속 이렇게 스캐닝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상하네. 그건 이제부터 걔는 모니터링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어널라사이징을 해. 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를 뭐예요? 계속 분석해 본다고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해요? 스텝적으로, 소사이티적으로, 테크놀로지적으로, 이코놀로지적으로 이렇게 계속하면서 뒤에 가다 뭘 써요? 시나리오가 계속 붙는 거죠. 그리고 뭐 할까? L은 배워야 돼. Learning and Insight거든.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나한테 미래에 대한 내가 감이 와야죠. 그리고 그 다음 뭐 할까요? 리딩을 하는 거야. 리딩이 뭐죠? 뭔가 안 하면 그냥 알고 있는 거로는 여러분 아무 미래가 안 생기거든요. 자, 일단 1단계를 보면 이게 스캐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뭐야? 그러니까 스캐닝을 한다는 건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보고 있는 거야. 대신이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대충 봐야 많이 보고, 그 다음 꾸준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뭘까요? 이걸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얘가 싹을 폈을 때는 뭐예요? 그리고 줄기가 났을 때 이미 늦은 거야. 싹이 틀 쯤 할 때 여러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싹을 빨리 크게 할지 아니면 뭐예요? 쓰다가 얘가 그냥 유행으로 썩어버릴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죠? 그거는 여러분 경영자의 또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경영자의 역량은 언제나 미래 가능성이 있는 걸 먼저 파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요 주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고. 소사이티적으로, 테크놀로지적으로, 이코노믹적으로, 이컬러지적으로, 파르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어떤 일들이 시나리오로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냐고. 이걸 계속 여러분 내가 뭐예요? 코그니티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번째는 뭘까요? 러닝을 해야 된다고. 그죠? 이걸 클러스팅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뭐야? 어떤 식으로 이게 뭘 말하냐고, 이게.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 이 미래학이라는 건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 무슨 미래학이 아니라 미래는 사회, 경제, 뭐 생물학 모든 게 막 묶여 있거든. 그쵸? 하나예요. 뭐 기술이 여러분 기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마우스 같은 거 봐도 인체공학이 되게 잡혀 있잖아요. 롤 같은 거 봐도. 예, 여러분 지금은 요 롤링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롤링이 없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내리냐고도 물어봐. 옛날엔 잡고 내렸잖아요. 근데 요새는 얘 드륵드륵 내려가죠. 그만큼 여러분 그것도 인체적인 게 있는 거고 러닝 그다음 왜 리드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쵸? 트렌드를 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 여기서 뭘 해야죠? 뭘 하라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뭐야? 아 그렇구나. 그럼 물론 여기까지 안 다음에 이거를 가르치면 엘빈 토플러가 되겠지. 그쵸? 실행을 하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그쵸? 이 세상의 모든 건 여러분 안 하면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 하는 사람들이. 자, 미래를 대처하는 미래인의 5가지 마인드 시프팅을 보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 드려요. 미래는 빨리 오고 있으면 현재는 점차 뭐 하고 있어요? 단축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너무너무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인 미래 관찰이 되게 중요한 거야. 스캐닝이라는 게.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전담부서가 있을 정도죠. 여러분 아직까지 미래 전담부서는 없지만 그 일을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실이야. 그게 하는 게. 기획실은 끊임없이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예요? 환경을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 기획팀이 없다라는 회사는 뭐예요? 그게 배라고 하면 방향키가 없이 다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획팀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왜요? 환경 영향을 많이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너무나 파도가 좌우 위 아래로 치다 보니까 뭐야? 작은 회사들도 여러분 기획실을 갖고 있어요. 환경은 기업을 관여하지 않는데 기업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 인간도 환경의 영향을 무지 많이 받거든. 추워지니까 벌써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더워지면 또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햇님과 햇님의 사이 싸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개 외투를 벗기려는 게 벗으라고 할 필요 없어. 더우면 벗겠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벗기려고 계속 바람을 부니까 사람은 뭐야? 그렇죠? 안 벗으려고 더 움켜잡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변화의 3가지는 변화를 겁내지 말고 변화를 뭐 하려고 들어야 될까요? 관리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변화는 크게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필연적인 변화가 있다. 필연적인 변화가 뭐죠? 자연의 변화라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개기름 있고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야? 가능한 변화가 있죠. 가능한 변화는 뭐죠? 머리가 길으면 자르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어떻게 자를 건데? 멋있게 자르는 거 원하는 변화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쵸? 시나리오 플래닝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가능한 변화들을 보고 그걸 원하는 변화로 만들자라는 얘기야. 그냥 변화에 당하지 말고 변화를 주동하자라는 거죠. 관리를 뛰어넘어. 자, 3번째. 미래 합산 공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건 많이 알고 있죠. 왜요? 이건 패러다임, 불변이라는 게 있거든. 인간은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100년 후의 예측, 2100년 후 그런 책은 없잖아요. 왜 없죠? 2100년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보면 5년에서 10년 단위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1년 되면 또 엄청나게 책 나온다고 이제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2011년 트렌드. 다 이미 여러분 무슨 트렌드가 나와요? 다 메가 트렌드야.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 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죠? 미래가 자기한테 해를 줄까봐 관심이 많은 거야. 기회를 보기보다.
그쵸? 사람도 기업처럼요, 성공하려고 다니는 모티브보단 도태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티브가 더 강해.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미래는 분석이 안 된다고 했죠. 왜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데이터를 어떻게 그 블랙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어떤 요인들과 부딪혀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거지, 분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래는 뭐예요? 상상과 해석과 상상의 문제라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될 것. 상상은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좋은 시나리오란 뭐라고 했죠?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조정해서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게 시나리오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획서는 단기 시나리오죠. 그죠? 장기 시나리오, 이제 단기 시나리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기획서. 그래서 언제나 거기엔 트렌드, 추이, 경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추이를 뛰어넘으면 이제 시나리오가 나와서 불확실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 불확실성이라는 걸 그대로 나오고 싶지 않으면 뭐예요? 그 의도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비전이라는. 자,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앞으로 10% 떨어질 것입니다. 좌로 가지 않으면 뭐예요? 전복될 것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도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꺾이면 계속 500m 전부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뭐라고요? 도로 꺾임. 그리고 나서 더 뭐 돼? 도로 폭도 이렇게 좁혀놔. 도로 폭을 좁혀놓는 게 아니라 도로 라인을 좁혀놓는다고. 라인을 아시죠? 돌 때 이렇게 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주거든. 그래야 속도감이 더 느니까. 이 아래에 이게 되게 많으면 더 빨리 느껴지는 거고, 이게 드문드문 있으면 속도감이 더 늘어지죠. 왜요? 줄이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안 보고 바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그게 시나리오가 하는 일이에요. 계속 그 뒤에 어떤 일이 날지를 계속 이렇게 로드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속도를 줄이라는 거죠. 지금 와서 줄이게 되면 뭐예요? 차가 뒤집어지니까. 자, 에필로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1492년 콜럼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1492년 콜럼버스라는 게 뭐냐면 이 영화의 신이 뭐냐면요, 콜럼버스가 어느 날요, 콜럼버스가 이제 뭘 찾았죠? 자기 이제 상상, 빨리 인도를 갈 줄 알고 새로운 항로를 찾았죠. 그런데 결국은 인도가 아니었고 미국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인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조금만 더 몇 킬로만 들어가면 본 대륙이 나왔죠. 근데 계속 이 영화에서 본 대륙으로 가고 싶었는데 스페인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냐면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은 여왕이 국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여왕보다 낮아, 이 당시에는요. 근데 얘가 그 콜럼버스를 되게 질투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네가 뭘 했냐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국왕이, 여왕이 얘를 막 후원해주는 걸 싫어해. 질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싫어하는데 결국은 미국 그 섬이 산타 모니카인가? 뭐라 하는데 그 섬에서 결국은 스페인에서 이렇게 불러요. 고만하고 들어오라고요. 들어왔는데 그 여왕 앞에서 이 사람이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배 한 척만 달라고. 그럼 뭐 새로운 걸 탐험하다 죽겠어. 그래서 여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회당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회당 뒤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콜럼버스가 뭐 하려고 하던 방해했던 스페인들의 원로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발표를 해, 회당에서. 나는 옛날부터 신대륙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다.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야? 우리의 위대한 아메리카라는 애가 그걸 발견했고, 왜냐면 콜럼버스는 너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에 되게 약했어요. 얘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대륙을 아메리카라 부르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실제로는 이건 콜럼버스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뒤에 신대륙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는 찰나에서 복도에서 왕과 콜럼버스가 복도에서 딱 만나요.
오케이? 그런 배경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둘이 얘기하는 씬이에요. Diego is at court at Senegal. He says they hope to get your privileges restored and maybe the house. But how is he? Diego's thinking of starting a pearl trade in southern New England. He says he received many letters for you, mostly from your men. He sent some of them. This one is from Mendez. Mendez. What does he say? He asked when he can come and visit you. He left his address. He never had one, except to board my ships. I want you to tell me everything you remember, Father. Oh. I don't know where to start, Solomon. Tell m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your mind. 자, 제가 이게 뭘 해드리냐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래라는 게, 아까 콜럼부스가 볼 때 뭐야? 안개에 거쳐서 섬이 나오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미래라는 게 섬이라면, 계속 거기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안개는 거치면서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그 사이에 수많은 뭐가 있어요. 암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다 왔을 때 전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개 뒤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여러분에게 하는 조기 경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쵸? 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계속 뭐가 보이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실제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건 미래에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특히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는 사회에선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울프 피칸의 그 시나리오 플래닝, 어떻게 지멘스는 1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었는가, 100년이 넘은 기업이 아직까지도 미래를 주도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는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그쵸? 어떻게 그 항로를 개척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도서는 우리가 이제 79회죠. 79회는요, SQ, 사회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 가지 IQ도 있고 또 있지만, 이 저자는, 이 책은 제가 읽었을 때 정말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 비즈니스는 개인의 지능이 뛰어난다고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사회, 즉 관계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 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있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있는 게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슬픔, 모든 기쁨은 사회성, 즉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야만 이익을 낼 수 있으며, 상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으며, 4P,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플레이스, 이 4개가 어떻게 관계성 있게 짜져야만 마케팅 믹스,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나올 수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관계 지어져야만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즉 사회라는 지능이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회 속에서 내가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소셜 지능은 어느 정도 되며, 그걸 내가 얼마만큼 경쟁력으로, 은근히 보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출세를 잘하냐면 원만한 사람들이 출세를 잘해요. 그걸 여러분, 한 저자가 SQ라는 모델로 새롭게 이제 풀어낸 적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책도 좀 큼지막한 책이지만 수많은 많은 인사이트가 숨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SQ 사회지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